드리면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가운데 종료 버튼 앞에 보시면 네모가 원상복귀거든요. 네,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화면이 작아질 겁니다. 네, 작아지시고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올려놓으시면 양방향으로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뀔 거예요. 여기 사이드 쪽, 여기 지금 제 거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이드 쪽, 뭐 꼭 이쪽 아니어도 여기 왼쪽도 돼요. 왼쪽이든 위에든 오른쪽이든 밑에든 거기 끝쪽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방향 표시가 양방향 될 때 있어요. 몇 방향이요? 양방향.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꼭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양방향은 무조건 크기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각선이 되든 위아래가 되든 좌우가 되든 상관없어요. 마우스를 내가 옮겼는데 올려놨더니 거기 모양이 방향이 양쪽 방향으로 나오더라 그러면 그거는 크기 조정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뭐가 되세요? 크기 조정이 돼요. 크기 조정하실 때 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 보면은 하다 보면 운으로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양을 제대로 안 보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을 때 몇 방향 되면요? 양방향 되면은 그건 무조건 이동이 돼요. 그거는 필히 숙지하시고. 왜냐면 나중에 혹시 자격증만 가시는 분들은 도형 넣어서 크기 조정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크기 조정하실 때 꼭 요 모양 잘 보시면 아 지금 누르면 크기 조정 되겠다. 요것만 잘 숙지하셔도 훨씬 편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교재는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요 네모가 최대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대화 시키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뭐냐면 요 위에 보시면 빈 문서라고 보이세요? 거기에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최대화 돼요. 여기 빈 문서 위에 있죠? 거기에서 무슨 클릭하시라고요? 더블 클릭하면 요 가운데 버튼 누른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커졌다가 또 여기 가서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작아져요. 그래서 요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꼭 무조건 여기를 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또 막 누르다가 화면 작아졌다고 그러시는데 요 위에서 여기를 이제 제목 표시줄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위아래 크기 조정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를 끌고 마우스를 위로 붙이세요. 그리고 띄시면 커져요. 이거는 그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놓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냥 끌고 위로 끌고 가신 다음에 띄시면 화면이 커집니다. 더 가셔야 돼요. 네, 그렇게 띄세요. 근데 거기에서 누르고 위로 붙이세요. 위로. 아니요. 그거 아니고 방향 표시. 네, 그 상태에서 여기로 오세요. 아니요. 양방향 아니고 밑으로 내리셔서 네, 그때 누르고 위로 쭉 가세요. 뛰세요. 되시나요? 네. 그냥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끌고 올라가면 커지고요. 끌고 내려오면 작아져요. 이런 기능도 있고 근데 이거 하실 때 주의사항은요. 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마우스 포인터라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마우스 포인터가 이 위에 가도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 보면 얘가 위로 안 갔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러시는데 이게 꼭 위에 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돼요. 뭐도 되냐면 얘를 이쪽 반만 크기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위로 붙이면 최대화라 그랬죠. 얘를 왼쪽으로 붙이시면 이렇게 반으로 해서 왼쪽에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든 붙이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크기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붙이시면은 왼쪽인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은요. 항상 얘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끌고 가실 때 여기에서 끌고 가지 마시고 요 왼쪽에서 붙이고 끌고 가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돼요. 이렇게 붙이시면은 이렇게 반만 뭐가 돼요? 크기 조정입니다. 이것도 갑니다. 여기에서
마우스 여기로 바꾸세요. 거기에서 네, 그때 누르고 왼쪽으로 붙이세요. 더 가세요. 더. 네, 끼세요. 아니 다시. 여기서 누르시고 왼쪽으로 더 가세요. 더. 당신에서 적어주세요. 여기 위쪽으로 말고 여기에서 왼쪽으로 끼면 맞나. 다시 해보세요. 아니 이거는 위로 붙여서 그러고 얘 밑으로 좀 내리세요. 네,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보세요. 쭉 더 가셔서 네, 끼시면은 여기 다시 잡으세요. 잘하셨는데 잠깐 적어주세요. 하실 때 이렇게 왼쪽.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반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주로 언제 쓰시냐면은요. 내가 화면에 두 개 띄워놔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하나는 왼쪽에 붙이고 하나는 오른쪽에 붙이면 양쪽을 다 보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요구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업체들에서 요구 안 하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예, 맞는 줄 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 거죠. 이거 반반씩 되게 해줘. 왜냐면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이버에다 띄워놓고 한글에다 베껴야 돼. 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르면은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는데 반반씩 해놓으면 한쪽에다가 네이버 띄워놓고 반대쪽에다 한글 띄워놓고 옆에 거 보면서 뭐만 하면 돼요? 타이핑만 하면 되죠. 화면 봐가면서. 그렇게 이제 양쪽으로 쓰실 때 쓰시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교재에는 내용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대부분 교재들은 요거 최소화 단축, 그 다음에 뭐 최대화 단축, 그 다음에 X 버튼, 종료 버튼, 요 정도로만 많이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한글과 컴퓨터 그 마크 있어요. 한이라고.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종료됩니다. 종료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X고 여기 왼쪽 제일 위에 보시면 마크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종료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X 누르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X는 오른쪽에 있을 때 X 누르시면 되고 왼쪽에 있을 때는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참고로 끄는 것만 5가지가 6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뭐예요? X. 왜요? 제일 잘 보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거 잘못 누르셔서 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블 클릭도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이것도 있고 여기 파일에 가시면 끝이 있어요. 끝. 네, 이거 눌러도 끝나고 여기 파일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거 누르시면 제일 밑에 끝 나와요. 이렇게 끄는 방법도 있고 뭐 단축키를 끄는 방법도 있고 끄는 방법은 많은데 우리는 대부분 뭘로 끌 거예요? X로. 오늘은 그냥 이런 것도 있다. 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교재는 36페이지. 그리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수업 빨리 나가서 자료 없으면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든 구해다 갈 거니까. 네. 수업 시간이 모자르면 모자랐지 남는 일은 없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빨리빨리 나가는 게 이 앞에 부분은 수업 시간이 일주일 잡혀 있는데 일주일이라는 양은 솔직히 아니에요. 네. 많이 해야 2, 3일. 2, 3일 안에 끝내고 한글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 보시면 3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기라고 있어요. 네, 뭐라고 있으세요? 프로그램 실행하기. 일단 여기 요거 눌러주세요. 시작 단축. 시작 단축 눌러주시고 여기 밑으로 내리셔서 요것 좀 찾아주세요. 있나 모르겠네.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W니까 중간대쯤에 있어요. 네,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거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잠시만요.
일단 클릭 먼저 하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서 클릭하시면 요 밑에 프로그램들 쭉 나올 거예요. 요 밑에 여러 가지 나오세요? 예, 거기에서 일단 교재에 맞춰서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저기 워드패드라고 있으실 거예요. 혹시 있으세요? 네.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다른 걸로 바꾸면 돼요. 이 워드패드가 뭐냐면은요, 한글 프로그램보다는 덜 좋은 문서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이 윈도우라는 걸 깔면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짜로 주는 게 좋을까요? 돈 주고 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돈 주고 사는 게 일반적으로 좋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그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클릭하세요.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네. 그리고 교재는 지금 36페이지 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워드패드 찾아서 여기 자세히에다 올려놓으세요. 어디에다 올려놓으세요? 자세히. 그러면 거기 옆에 보시면 파일 위치 열기라고 있으세요. 네. 이게 뭐냐면은 얘 위치는 여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윈도우즈의 스타트 메뉴에 프로그램에 윈도우즈 무슨 프로그램이요? 보조 프로그램. 여기에 있는 거를 이쪽에다 찾기 쉽게 옮겨만 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지금 저희가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뭐라 그랬죠? 네. 근데 무슨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 네.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다 지금 만들어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얘 말고 여러분들 요건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캡처 도구라고 있어요. 무슨 도구요? 캡처가 뭐죠? 우리 화면 캡처 많이 쓰잖아요. 네. 이거 갖고 하면 대빵 쉬워요. 얘 갖고 하면 범위만 잡으면 지가 알아서 캡처합니다. 그리고 얘로 하면요 좋은 점도 있어요. 사람들이 막아놓은 것도 뚫려요. 다 뚫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사진 못 포함하게 막아놓은 것들 있어요? 없어요? 이걸로 하면 뚫어요. 네, 범위 잡으면 왜냐면 이거는 강제로 잡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안 되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블로그나 이런 데는 뚫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건 나 혼자 보는 건 상관없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보는데 올리면 나중에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내가 찍어서 내가 만드는 게 나중에 문제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남의 거 갖다 쓰면 요즘에 대한민국도 저작권이 뭐 되고 있죠? 강화되고 있어요. 그걸로 돈 버는 나쁜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 법에 안 걸릴 건데 법에 걸릴 것처럼 협박해갖고 너 갔다 올래? 아니면 100만원 주고 우리 프로그램 살래? 약간 이런 식으로 협박하시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요즘 변호사분들도 먹고 살기가 어때요? 힘듭니다. 로스쿨 생기고 나서. 제 주변에도 변호사분 있어요. 근데 요즘 이혼을 안 한대요. 힘들어 죽겠대.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근데 이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옛날하고 달라진 풍경 중에 하나가 자기들끼리 손잡고 이혼하러 간대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끼면 돈 줘야 되잖아요. 변호사 비용. 그 돈 주는 게 없으니까 요즘에 힘들잖아요. 뭐 주식도 떨어지고 그래갖고 힘드니까 안 끼고 자기네들끼리 하는데요. 언제만 변호사 쓰냐면 싸워야 될 때. 배우자하고 싸워야 될 때는 변호사를 끼고 자기들끼리 그냥 그래 우리 그냥 그만 살자 그럴 때에는 둘이서 해결을 많이 한대요. 추세 자체가. 근데 이게 변호사 쪽만 그런 게 아니고 딴 쪽도 요즘 다 힘들어요. 제 주변에 돈 잘 버는 전문직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노무사도 있고 나는 솔로에도 나온 노무사 있어요. 식사기 광수. 제 전화번호 여기 있어요. 얼마 전에 연락 왔었어요. 멘탈 나갔다고. 왜 그랬더니 지가 좀 잘못한 게 있어갖고 악플이 4,000개 달렸대요. 그때 느꼈대요. 왜 연예인들이 그러는지 알겠다. 까지 전화해갖고 얘기하더라고. 원래 멘탈 되게 세는데 1시간에 막 악플이 500개 1,000개 달린대요. 많이 달릴 때. 그렇고 이게 멘탈이 세도 힘들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워드패드에서 우클릭.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쯤에 보시면 보내기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보내기. 그 다음에 요거 용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화면을 무슨 화면이라고 그런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 바탕화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거 누르시면 여기에 있는 아이콘이 바탕화면이다. 그래서 이거 눌러보세요. 바탕화면에 뭐하기요? 바로가기 만들기인데 이거 가실 때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잠깐만 보세요. 항상 가실 때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빨리 가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천천히 가실 거면 이 라인 타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 라인에서 벗어나면 한 1초인가 0.5초에 얘가 어떻게 되죠? 없어져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든가 아니면은 이 라인 타고 가든가. 그리고 되도록이시면 이런 거 하실 때는요 마우스 포인터를 이쪽 가까운 데다 두고 하세요. 왜냐면 잘 보세요. 여기 끝에다 두시면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여기 바로 옆에다 두시면 갈 길이 어떻죠? 짧죠.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탕화면에 어디 가야 될까? 이렇게 워드패드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많진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프로그램 설치하시면 자동으로 뭐 해줘요? 만들어줍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필요한 게 안 생기고 필요 없는 것만 나올 때 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시작 가서 찾아서 만드셔야 돼요. 근데 확률상 이렇게 할 확률보다는 설치하면 자동으로 뭐 되세요? 설치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우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그냥 클릭하시고 뭐 누르세요?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아니면 우클릭 하신 다음에 삭제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반은 괜찮은데 제가 알려드리지도 않겠지만 완전 삭제하는 건 안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가 지우면 어디로 가죠? 휴지통 갑니다. 이거 왜 안 알려드리냐면 실제 있었던 일이면 8년 전인가? 다른 반 강의하시는 분이 완전 삭제하는 걸 알려줬대요. 휴지통 안 들렸다는 거. 연습하신다고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반 것도 다 지우시고 앞에 반 것도 다 지우고 그래서 앞에 반 중에 두세 분이 열받아갖고 다음 반하고 전쟁 치를 거라고. 근데 잘 해서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연습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저희는 지우시면 일단 어디로 가요? 휴지통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휴지통만 비우지 않으시면은 다시 찾을 수 있어요. 휴지통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지우다 보면 잘못 지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휴지통도 소중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저도 한번 큰일 날 뻔했어요. 예전에 뭐를 하나 지웠는데 잘못 지운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휴지통에 살아계시더라고요. 복구를 해서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휴지통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 다음에 요번에는 교재 39페이지로 오세요. 여기 밑에를 뭐라 그랬죠? 작업 표시들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할 거는 뭐냐면 내가 자주 쓰는 거를 여기에다가 고정시켜서 쓰는 거예요. 작업 표시들에. 그럼 우리가 여기 가서 찾는 것보다 바로 밑에 가서 누르는 게 훨씬 더 어떻죠? 편하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몇 페이지요? 네, 39페이지. 아까하고 순서는 똑같아요. 시작 누르시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찾아서 눌러주세요. 윈도우즈 뭐요? 보조 프로그램. 그 다음에 거기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캡처 도구라고 있으세요. 무슨 도구요? 캡처 도구. 그래서 캡처 도구 가셔서 뭐 하세요? 가셔서 우클릭. 우클릭 하시고 그 다음에 자세히. 그 다음에 아니다. 자세히 아니고 여기 작업 표시줄에 고정. 자세히 가시면은 작업 표시줄에 뭐라고 있으세요? 고정. 네, 요거 누르시면 바로 요 밑에 생겨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거예요.
찾아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자세히에 가시면 작업 표시줄에 뭐라고 있으세요? 고정이라고 있어요. 제거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거는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제거를 한번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다시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캡처 도구 가셔서 우클릭, 그 다음에 자세히, 거기에서 고정. 그러면 요 밑에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옵니다. 이거는 언제 쓰시는 거냐면, 나는 맨날 컴퓨터 들어가면 얘를 쓸 거야. 자주 써. 그러면 이렇게 놓고 하시면은 훨씬 더 찾기가 어때요? 편해. 그래서 요거 눌러보세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 예전에 막 단축키 갖고 했었는데 그게 더 불편해요. 편하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기능 중에 하나가 요 캡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윈도우즈 설치하시면 대부분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계세요. 그래서 뭐 따로 깔고 이런 건 없고, 요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캡처 도구라고 뜹니다. 뜨세요? 여기 새로 만들기 보이세요? 요거 눌러보세요. 그리고 이 안에서 범위 지정을 이렇게 하세요. 마우스 왼쪽 누르신 채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범위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띄면 이게 사진으로 저장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캡처하는 거. 근데 여기 다시 눌러주세요. 네,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이건 여러 번 해도 돼요. 잠깐 누르시고 여기에서 마우스 왼쪽 누르신 채로 쭉 네모 그리세요. 그리고 띄세요. 그러면 그거만큼 저장이 돼요. 네, 맞아요. 그럼 여기 다시 새로 만들기. 그건 아니에요. 여기 다시 누르잖아. 잠시만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캡처는 이거 스케치고, 이거 아니고, 지울게요. 아니고, 이거 캡처는, 네, 여기 우클릭? 아니요. 네, 우클릭해서, 다시 할게요. 네, 괜찮아요. 천천히. 그 상태에서 아니 다시 누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마우스 왼쪽 누르신 채로 범위 그리세요. 그리고 띄시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캡처예요. 자세히해서 보자. 네, 그럼 여기 밑에 생겨요. 이거 누르시고 그다음에 요거 누르시면은 화면이 일단 누르세요. 이렇게 되면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마우스 왼쪽 누르신 채로 여기까지 그려보세요. 그리고 띄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캡처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화면을 띄워놓은 다음에 그냥 범위만 지정하면 그게 캡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요 위에 파일 눌러서 저장만 하시면 내 여기 나와 있는 화면이 그림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캡처하려면 막 버튼 눌러갖고 프로그램 들어가서 컨트롤 V 하고 또 자르고 이런 작업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 캡처 도구는 그냥 눌러서 내가 범위 지정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다 글도 쓸 수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 볼펜 같은 거 있죠? 네, 거기 누르신 다음에 이 안에서 마우스로 글씨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마우스로 글씨 쓰면 이쁘진 않습니다. 마우스로 글씨 쓰는 게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항상 저장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폴더. 왜 그러냐면 폴더별로 모아놓는 게 찾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폴더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저장할 위치가 되겠죠. 폴더명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이제 파일 이름. 그 파일 이름은 정해져 있는 거 없어요.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 1, 본인 이름 2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날짜 치는 분, 어떤 분들은 날짜에다 시간 치는 분, 아니면 어떤 분들은 명칭으로만 저장하세요.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품위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으로 저장하셔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항상 제일 문제는, 저도 그게 제일 문제인데, 저장해놓고선 내가 못 찾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저장해놓으면 뭐예요? 못 찾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그래서 항상 저장하실 때는 어느 정도 그 순서를 정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회사 그만두실 때 그 폴더 뭐 하시고요? 삭제하시고. 는 장난이고요. 그런 거 다 지우고 나오시면 안 돼요. 네. 간혹가다 있어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여직원이 회사 마음에 안 든다고 나올 때 자기가 만든 거 싹 다 지우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 잘못하면 소송 걸릴 수 있어요. 네.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회사에서 만든 건 누구 거다? 회사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뽀로로라고 있어요? 없어요? 뽀로로 만든 사람 얼마 벌었대요? 한 푼도 못 벌었어요. 거기 직원이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직원이 만들면 직원 소유, 회사 소유. 회사 소유입니다. 근데 보너스는 조금 받았대요. 근데 어차피 그 돈은 다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요. 네, 근데 외국의 일부 나라는 직원이 만들면 소유권이 직원한테 갑니다. 네,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계약은 아직 가불에 따라서 회사가 좀 더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작권이 대부분 누구한테 가요? 회사에 귀속됩니다. 근데 이거 나라마다 다른 거라 정답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캡처 도구는 쓰실 줄 아시면 좀 편해요. 왜냐면 우리가 화면 같은 거 캡처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거기 키보드에 스크롤 락 앞에 보시면 그 아까 우리 했었던 홈 있죠? 키보드에 홈 위에 옆에 보시면은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있어요. PRTSC. 네, 그걸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그거 눌러서 복사 떠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캡처한 다음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복사 떠요.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럼 여기에서 필요 없는 거 뭐예요? 또 자르고.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캡처 도구에서 바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뭐 하세요? 범위 지정하면 돼요. 근데 예전이 좀 더 복잡해요. 왜냐면 예전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캡처 도구 쓸 일은 많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교재 만들어야 될 때. 네, 왜냐면 요즘에는 말로 써주는 것보단 그림이 더 좋잖아요. 그리고 그림보다 뭐를 더 선호해요? 영상을 더 선호하죠.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영상 만들 줄 아는데, 네, 영상 만들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TV 별거 없네. 네, TV 별거 없어요. 그냥 저기 영상 편집은 노가다입니다. 시간 투자만 많이 해서 재미없는 부분 자르고 재미있는 부분만 남기면 되는데 시간 싸움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녹음을 5시간 했어.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몇 시간 걸려요? 5시간 걸리죠? 거기에서 필요한 거 자르고 또 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해서 압축해 놓은 게 TV 프로에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 네. 저 아는 애도 예전에 방송국에서 찍어갔대요. 5시간. 몇 분 나왔어? 그랬더니 30초. 진짜요. 5시간 찍어갔는데 30초가 1분 나왔대요. 자기들이 되게 질문 되게 많이 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서 자기들이 딱 필요한 거 30초인가 1분 나왔대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이 재밌을 수밖에 없죠. 왜요? 긴 것 중에서 재밌는 것만 딱 나오니까. 근데 그런데도 인기가 없는 프로들 보면 그쪽도 치열한 것 같아요. 방송국도. 방송국 쪽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쪽 관련돼서는. 그 다음에 교재는 42페이지. 요거 조금만 더 보고 싶게요. 이게 뭐냐면요. 바탕화면 바꿔볼 겁니다. 근데 솔직히 바탕화면 이게 가장 무난해요. 네, 기본으로 주는 거 있거든요. 네, 요게 가장 그럭저럭 무난합니다. 그리고 바탕화면 어떤 분들 보면 색색으로 화려한 걸로 하시는데 화려한 거 권장 안 해요. 왜요? 눈 아파요. 네, 그거 아니어도 컴퓨터 오래 하면 눈 버리잖아요. 근데 색색들이 되게 화려한 걸로 넣으시면 더 눈에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하시는 방법은 이 화면을 바탕화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우클릭하세요. 우클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무슨 설정이라고 있으세요? 개인 설정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아래쪽에 요거 나오시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배경에 사진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사진.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사진들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거기에서 바꾸고 싶은 거 누르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바탕화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네, 대빵 쉬워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나는 여기에 있는 거 말고 지금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 혹시 내 거 바꾸고 싶은데 나는 다른 사진으로 할 거야. 그럴 때에는 요 밑에 뭐 하기요? 네, 찾아보기 눌러서 다른 사진으로 바꾸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걸로 할 겁니다. 제일 무난한 거. 여기 참 잘했어요도 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권장드리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요 파란색이 눈에 뭐를 준대요? 안정감을 준대요. 네. 그래서 저기 눈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경 맞추실 때 블루라이트? 네, 그런 거 들어간 걸로 하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컴퓨터 많이 보시는 분들은 눈의 피로를 좀 많이 느끼니까. 저도 하루에 컴퓨터만 많이 볼 때는 12시간씩 보는 거예요. 수업 8시간 하죠. 근데 집에 가서 또 제가 또 따로 하는 부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하루 종일 컴퓨터 봐야 돼요. 거의 많이 볼 때는 12시간? 적게 봐도 10시간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하세요? 불가능하세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뒤에 거는 이어지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5시에 그 뒤에 있는 거 조금 더 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할게요.